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 정의와 불평등 투한완상. 그러므로 미국의 흑인들은 출발선에서 동등하기를 바라기보다는 종착점에서 동등하기를 더 바란다. 더 정확히 말하면 출발선에서 동등해지려면 꽤 오랜 동안에 걸쳐서 종착점에서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얼핏 보기에 억지 같다. 가정과 사회 계층의 뒷바라지를 받지 못해서 늦게 도착한 사람도 그 출발선의 구조적인 약점을 인정받아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같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논리에 따르면 흑인과 백인의 품삯에는 차이가 없어야 한다. 비록 능력이 없는 흑인이라고 하더라도 능력이 있는 백인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남자와 여자의 품삯에도 차이가 없어야 한다. 여자는 오랫동안 부당하게 차별 대우를 받아온 결과로 현재와 같은 능력의 차이가 나왔으므로 앞으로 꽤 오랫동안 능력의 차이를 무시하고 남녀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오늘날의 자본주의 체제의 바탕이 되는 능력 본위주의를 밑바탕에서부터 부정하고 있음을 뜻한다. 중세의 형편에 견주면 근대사회의 기회균등 사상이나 출발선의 동등 사상은 혁명적인 것이지만 이것은 종착점에서의 평등 사상과 견주면 매우 보수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능력에 따라 종착점에 이르는 문제를 살펴보자. 같은 출발점 선에서 경쟁의 호루라기 소리가 났다고 치자. 그러면 제 능력껏 달린 사람이 종착점에 먼저 이르게 될까? 이러한 문제를 덜주는 데에는 심각한 까닭이 있다. 경쟁자들이 달려야 할 길에는 도로의 차선처럼 선이 뚜렷이 그어져 있어서 경쟁자들이 반드시 그 선을 따라 뛰어야 한다. 선을 벗어나서 가로질러 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마치 야구에서 1루 주자가 2루를 거치지 않고 바로 3루로 가는 것과 같은 편법이 없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오늘날 유럽에서나 미국에서의 첫 번째 문제, 즉 곧 출발점의 문제인 기회균등의 사상이 도전을 받는다고 하면 한국과 같은 곳에서는 둘째의 문제와 셋째의 문제가 가장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곧 달리는 사람들이 제 길을 따라 달리는지 그렇지 않으면 마구 가로질러 가는지 하는 문제와 비록 모든 사람들이 제 길을 바로 달렸다고 하더라도 종착점에서 분배되는 보상의 양이 공정한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미친 것처럼 제 길들을 벗어나서 달리는 것 같다. 정육점에서 물먹이는 소고기가 버젓이 팔린다. 불량식품이 거리에 흔히 보인다. 집은 날림으로 지어진다. 심지어 수출 상품까지 불량품이 만들어진다. 자는 복잡한 거리에서 고개를 하듯이 하며 빨리 달린다. 차선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기업가들은 당당하게 제 길을 달려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는 옆길이라도 달려 염치 없이 돈을 긁어 모으려 한다. 외화를 나라 밖으로 빼돌리고 탈세를 한다. 학생들과 그 부모들은 학교 교육을 받는 것만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기족적인 과외 수업에 열중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애쓰고 힘을 기울여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권총이나 칼을 들고 은행을 들든지 아이를 유기하든지 사람을 죽이든지 하여 돈을 손에 쥐려고 한다. 제 길을 벗어나는 것을 누워서 떡 먹듯이 한다. 왜 이럴까? 대답은 간단하다. 지름길로 가야만 종착점에 먼저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연예인들이 텔레비전에서 경기하는 것을 보라. 가볍게 웃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마구잡이로 하는 것을 보면 슬프게 느껴진다. 그들의 경기는 바로 이 나라의 사회 상태를 비춰주는 것으로 생각되어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끔 소름이 끼치게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상황에서 잘 달리는 능력이란 제 길을 따라 충실하게 열심히 달리는 능력이 아니라 옆길로 빠져 지름길에 들어설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 같다. 누가 법과 질서를 더 잘 깨뜨리는지 겨루는 경쟁과 같다. 미쳐 날뛰는 경쟁이다. 이것은 사회철학자 홉스가 말한 대로 막대어 먹은 자연 상태와 비슷한 처절한 동물 사회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누가 정직하게 뛰려고 할 것이며 누가 길을 따라 능력껏 뛰려고 할까? 모두가 길을 따라 열심히 능력껏 뛰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문제는 남아있다. 종착점에 이런 차례에 따라 보상이 분배되는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가장 열심히 그리고 가장 정직하게 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견주어 부당하게 적은 양의 보상을 받았다고 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종교와 인종과 성의 차이로 말미암아 먼저 온 사람이 뒤에 온 사람보다 나쁜 대우를 받으면 이러한 사회는 무너질 운명을 안고 있는 사회다. 이것은 어렵지 못한 불안한 사회이다. 사회 정의가 없어진 깜깜한 사회이다. 상대적 분노와 불만, 현대사회와 현대인의 비극은 서로 견주어 보는 데서 오는 비극이다. 옛날처럼 자기 처지를 숙명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에는 서로 견줌에서 오는 불행한 느낌은 예외 현상이었다. 예컨대 춘향전에 나오는 방자는 이도령과 자기를 견주어 보고 신세 타령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향단은 춘향이와 견주어 보고 자기의 신세를 비관하지 않는다. 그들은 계층과 신분의 차이를 숙명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 차이는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것이었다. 그런데 대학에 떨어진 오늘날의 젊은이는 길거리에서 대학을 다니는 고등학교 동기생을 만났을 때 만날 수 없는 쓰라림을 속으로 느낀다. 술집에서 일하는 경아는 길거리에서 어떤 대학교 배지를 단 고등학교 동기생을 보았을 때 짐짓 고개를 돌려 자기를 못 알아보게 하면서 속으로 울고 있을 것이다. 공부를 많이 했으나 허름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 지식인들은 에스컬레이터를 장치해 놓은 대걸 같은 집에서 사는 벼락부자를 볼 때 속에서 구역질이 날 것이다. 넓은 파리를 아는 지게꾼은 벤츠나 캐딜락을 타고 그드럼을 피우는 족속들을 보면 배알이 꼴릴 것이다. 왜 오늘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남과 견주어 볼까? 그리고 왜 견주면서 기분이 틀려질까? 여기에는 한 가지의 중요한 의식이 깔려있다. 이 의식 때문에 자기가 불행함을 느끼면서까지 남과 자기를 견주게 된다. 그것은 남들이 정당하게 뛰어서 오늘의 저 부러운 지경에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비판의식이다. 견줌의 대상이 되는 남들이 자기와 똑같은 출발점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열심히 뛰어서 자기보다 먼저 들어섰다고 믿으면 이와 같은 상대적인 불만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출발점이 같았음을 의심하고 뛰는 과정에서 정직하지 않았음을 느끼고 또 늦게 들어왔으니 부당하게 많은 보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의혹이 생김으로 상대적인 불만이 생기게 된다. 뒤집어 말하면 그들은 자기보다 실력도 없고 자기보다 도덕적인 결단성이 모자라는 사람들인데 배경 조건 때문에 자기보다 유리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여 분노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대적인 불만과 상대적인 분노가 얼핏 보기에는 분수의식이 모자라서 생겨난 개인의 심리현상과 같은 것으로 여겨질지 모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는 구조적인 요소가 있다. 이 불평등은 구조에서 나온다. 옆길을 달리고 지름길을 달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꽤 많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 현상이다. 종착점에서 분배를 다루는 집단이 제멋대로 정한 가치 기준에 따라 보상 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들어선 차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유능한 경주자가 1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치 기준에 따라 불온전하고 괘씸하다고 인정되면 보상 분배에서 부당하게 차별 대우를 받게 된다. 이른바 인권이 탄압되고 있는 숱한 정치적인 후정국에서 이러한 부당한 분배 기준이 많은 지식인들을 분노시킨다. 필리핀에서도 인도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상대적인 분노 속에서 일을 간다. 한국에서도 상대적인 불만과 상대적인 분노가 꽤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근본 요인이다. 이와 같은 요인은 하루속히 구조를 개편하여 없애야 한다. 그런데 우리 상황에서 능력 본위주의라도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서구에서는 능력에 따른 보상제도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고 기회균등의 이념이 비판을 받고 있지만 우리 형편에서는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주었으면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길이 열릴 것 같다. 서구에서는 출발점에서의 평등을 이루려고 종착점에서의 평등을 부르짖고 있다. 심지어 복지정책마저 소유계급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권을 계속해서 누리려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마지못해 얼마씩 양보하는 것이라고 욕한다. 누진세 정책이 중산층을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버려서 마침내 상류층과 중산층으로 양극화시키는 결과를 빚어낸다고 꼬집는다.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 우리가 볼 때 이와 같은 비판은 서구의 상황에서는 적절한 것이겠으나 우리에게는 어쩐지 사치스러운 것처럼 들린다. 그런데 우리 상황에서는 비록 기회균등이 기존의 불평등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기회균등이나마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능력에 따른 경쟁이 기존 이권층의 권리와 이익을 더 두텁게 하더라도 우리 형편에서는 능력이라도 제대로 평가되었으면 한다. 능력에 따른 보상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지면 사회 정의는 적절하게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될 것 같다. 그런데 나는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절대로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띄어서는 안 된다고 새삼스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능력의 평가 기준이 이권청의 특수성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들의 특수성이 모든 보상 분배의 원칙이 되면 부당한 불평등은 더욱 넓게 번질 것이며 나아가 이것이 끝내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권마저 파괴시켜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능력만을 분배 기준으로 할 수 없으므로 이것에 다른 것을 더 보태고자 하면 이것은 이권청의 특수성 말고 경쟁자의 노력과 그들의 필요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능력은 없더라도 성실하게 노력하는 경쟁자에게 비록 그가 좀 늦게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그 노력을 따져 두터운 보상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구조에서 따질 때 워낙 힘이 모자라 제대로 경쟁을 해낼 능력도 없고 노력의 의욕도 갖지 못하는 소외된 민중에게 필요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하여 능력과 노력과 필요를 모두 적절히 따져 기준의 부당한 불평등을 고쳐나가면 이 땅에서도 이 땅 위에도 정의가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불평등을 거부하지는 않는다. 다만 잘못된 불평등을 나무라고 거부할 뿐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부리는 사람과 많이 가진 사람과 존경받는 사람이 있고 부림을 당하는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과 전대받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는 이러한 불평등이 정당한 기준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의 물음을 늘 던져야 한다. 이 기준이 정당한 것일 때 부리는 힘은 권력이 아니라 권위가 되며 사고파는 힘은 졸부가 아니라 청부가 된다. 이러한 곳에서 사자는 사슴과 어울리고 독수리는 비둘기와 함께 노래해야 할 것이다. 정의의 사회가 펼쳐질 것이다. 한한상 서울대 교수 및 부총리 역임.